자, 2월 14일에서 15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오늘 유럽 축구 많죠? 주말이니까 주말 유럽 축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은 제가 오늘 배구 양 오버 갔는데, 남자 배구는 뭐 푸근하게 1, 2세트에 듀스 두 번 다 가서 한 세트씩 나눠 가지면서 그냥 2세트에 오버가 떴고, 흥국생명이랑 그 정관장 좀 오버 뜨길 바랬었는데 정관장이 리시브가 너무 안 되더라고. 3대0으로 셧아웃 났습니다. 그래서 뭐 한폴락으로 주가는 아쉽게 낙첨이 됐습니다. 오늘 야간에 축구 많으니까 최근에 축구 흐름 정말 좋죠. 오늘도 제가 돌렸으니까 느낌 좋습니다. 오늘 대박 한번 노려봅시다. 30배부터 70몇 배, 80몇 배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봅시다. 먼저 에스파뇰과 셀타 비고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에스파뇰과 셀타 비고. 자, 이 경기 지금 에스파뇰은 4연패, 뭐 셀타도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셀타는 뭐 유로파 리그랑 병행하면서 체력적으로 조금 붙이는 모습이고, 양팀 뭐 특별히 주전 선수 중에서 결정한 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일정 면에서는 에스파뇰이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10일날 경기를 했고 셀타 비고는 일주일 만에 경기를 시작합니다. 체력적 비축은 셀타가 좀 더 좋다. 다만 에스파뇰 지금 4연패예요. 한 5대 리그에서 4연패 정도 하고 나면은 웬만하면 엔간하면은 5연패까지 잘 안 가요. 그 강등권 팀 제외하고. 강등권 팀들은 7연패, 8연패, 9연패도 가요. 근데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 팀들은 4연패쯤 하면은 돌립니다. 무승부가 뜨든지 승이 뜨든지. 더군다나 에스파뇰은 직전에 대패를 했고, 그죠? 그리고 에스파뇰은 4경기 4연패지만 아직도 유럽 대항전 가시권이에요. 이런 팀들은 5연패를 잘 안 당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셀타 승은 없다는 전제하에 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 에스파뇰 승을 가시든 무를 가시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모와 피오렌티나 경기입니다. 자, 코모 올 시즌 잘 나가죠. 코모는 예전에 그 아스날 벵거 있었을 때 최연소 주장이었던 파브레가스가 감독으로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파브레가스가 그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라서 아스날 축구가 바르셀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모도 이태리 팀인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축구랑 되게 흡사하게 축구를 해요. 티키타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완전히 이제 파브레가스의 축구 철학이 녹아든 모습. 그리고 스쿼드에 이 팀은 이태리 팀이지만 스페인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보면 스페인 팀이 축구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최근 직전 경기에서 나폴리한테 컵대회 FA컵 1대1 무승부했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 겁니다. 피오렌티나는 원래 한 번씩 뭐 이태리 리그의 강호들, 뭐 유벤투스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밀란이라든지 이런 강팀도 간간히 잡는 중상위권을 항상 유지해온 팀이었는데, 제가 축구 20년 가까이 보면서 피오렌티나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바티스투타 있었을 때 강등도 당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 건 처음 봅니다. 원래 꼴찌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래도 조금 올라와서 18입니다. 17이랑 이제 강등권 벗어나려면 승점 3점이 더 필요한데, 전 이 팀은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오늘 경기를 이기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겠죠. 직전 경기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어쨌든 94분에 극장골을 먹히면서 승점 드랍이 또 일어났습니다. 승점 3점이 아니라 승점 1점밖에 못 땄어요. 그죠? 그래서 코모는 뭐 경기 일정이 조금 빡세긴 하지만 경기력 지표 또한 146대 120, 163대 104 더 좋고,
그리고 기세면에서도 피오렌티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코모 승을 볼 수밖에 없고, 어쩌면 뭐 피오렌티나 비빈다면 무승부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오렌티나 역배까지 보기는 조금 힘든 경기 같아요. 그래서 코모 승 보고 무승부 보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버쿠젠과 상파울리입니다. 자, 레버쿠젠은 확실히 뭐 2년 전에 우승하고 난 뒤에 선수들 다 팔려가고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지금 6위 정도 되나요? 레버쿠젠 지금 6위죠. 유로파 이제 컨퍼런스 리그 이제 가시권인데, 상대는 상파울리. 얘들 2월 4일날 FA컵에서 붙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레버쿠젠이 3대0으로 개발랐죠. 개발랐고, 다시 어떻게 보면 리턴 매치인데, 보시다시피 뭐 지표 자체는 레버쿠젠이 객관적 지표 2개 다 앞서요. 다만 상파울리가 최근의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직전 경기 제가 상파울리 역배로 가가지고 먹었었죠. 기억나십니까? 역배 제가 추천했는데 역배 떴어요. 직전 경기력이 괜찮았고, 그 전에 두 경기도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라이프치히와 아우구스부르크랑 상대로 좀 박빙으로 몰고 갔었습니다. 조금 대진이 조금 안 좋았었고, 지금 뭐 레버쿠젠도 좀 강팀이긴 하죠. 강팀이긴 한데, 이번 경기에서 레버쿠젠은 주전 골키퍼가 빠지고, 파울리는 이제 주전 수비수 그리고 공격수 이제 빠집니다. 그죠? 수비수 진짜 센터백이 빠지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레버쿠젠이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한데, 파울리 기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항은 예상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레버쿠젠을 보긴 하지만 단통으로 갈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간다면 뭐 언오버 중에서 오버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음 프랑크푸르트와 글라드바흐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정배당이죠. 그런데 지금 얘들 북카르트에 빠진 지 오래됐어요.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빠진 지가 오래됐고, 오늘 경기는 이제 우중까지 못 나와요. 얘 둘이 합치면 골수가 14골이나 됩니다. 그래서 공격력에 살짝 문제가 생겼고, 게임 메이커도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다. 글라드바흐도 수비수 한 명 못 나오고, 그래도 가용자원 자체는 글라드바흐가 좀 더 낮습니다. 살짝 더 낮고, 1차전에서는 둘이서 10골 넣었어요. 4대6으로 프랑크푸르트가 이겼다. 그죠? 이 경기 프랑크푸르트의 지금 주전 골키퍼 2명이 빠져서 정배에 대한 그런 메리트는 크게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역배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이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기는 별로인 경기 같아요. 언더 오버 기준으로 접근하십시오. 다음 호펜하임과 브레멘과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자, 뮌헨이랑 붙는 팀들은 대부분 뭐 상대 전적에서 게임이 안 돼요. 바이에른 뮌헨이 다 이기는데, 특히 브레멘은 최근 20경기에서 뮌헨 상대로 1승 19패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뮌헨 만나면 호구 잡혀가지고 승점 그냥 상납하는 거예요. 최근 3경기도 3번 붙어서 3패인데 한 골도 못 넣고 12골 줬습니다. 평균 4대0. 게임이 안 되죠. 오늘 경기도 뭐 드라마틱하게 브레멘이 이길 같아? 요런 느낌은 없어요. 워낙 뭐 골도 잘 못 넣는 팀이고, 21경기에서 22골 넣었습니다. 경기당 1골 넣었습니다. 그 반면에 뮌헨은 21경기에서 거의 80골 가까이, 거의 경기당 4골 정도 넣는 거죠. 4배 정도 넣어요. 4배 정도. 그래서 아무리 원정이지만 뮌헨이 많이 유리하고, 다만 뭐 마헨을 가냐 마냐는, 이 경기는 마헨을 가도 배당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2마인 3마인 가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 호펜하임과 프라이부르크. 호펜하임 잘 나가다가 직전에 뮌헨 만나가지고 5대1로 퇴장당해서 5대1로 털렸죠. 17분에 퇴장당해가지고 17분부터 쭉 해가지고 5골 먹었습니다. 5대1로. 그전에는 5연승 중이었고 리그. 이번 경기 어떨까요?
직전 경기는 정상 참작이 좀 되죠. 어느 정도. 미넨 만났었고, 미넨 원정이었고, 한 명 대장당했으니까, 뭐, 5대1로 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뭐, 프라이부르크는 주중에 FA컵 있었고, 헤르타 베를린과 0대0으로 붙었고, 체력적으로 좀 힘든 면이 있고. 그래서 이 경기 보면 호펜하임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 어쩌면 프라이부르크가 이길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는 안 틀 것 같아. 무는 안 틀 것 같고, 얘들 지표를 보면 139대 134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150대 125는 그렇게 좀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객관적 지표 평균치에서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요거는 승부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세나 이런 것들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호펜하임 정배로만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 함부르크와 베를린입니다. 함부르크 옛날에 손흥민이 있던 팀이었죠. 오랜만에 일부러 올라왔는데 최근에 경기력이 썩 괜찮아요. 직전 경기도 제가 함부르크 얘들 그 햄무 봤었는데 마헨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틀렸었죠. 그냥 1점 차로만 이기지 2점 차로 이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틀렸는데 경기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얘들이 최근 4경기에서 미넨이랑도 바이언이랑도 2대2로 비기고 뭐 하이덴하이 꼴찌팀 잡았었고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번에 또 홈이야. 그죠? 베를린 그렇게까지 뭐 강팀도 아니고 어쨌든 승격하고 난 뒤에 지금 4년 5년째 계속해서 1군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1군에 자주 올라온 팀은 아니에요. 베를린의 심장은 원래 유니온 베를린이 아니라 헤르타 베를린이에요. 얘 원래 잘 올라온 팀이 아닌데 어쨌든 프론트가 운영을 잘해가지고 계속해서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얘들 양 팀에 빠지는 선수들은 크게 없어요. 주전 선수들 중에서. 그죠? 전투력도 비교해봐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132, 141, 143, 131. 그죠? 그리고 뭐 기세로 비교해보면 함부르크가 살짝 더 나은 점을 감안하면 뭐 지표도 비슷하기 때문에 독일은 특히 홈발이 강한 리그이기 때문에 지표가 비슷하다면 함부르크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기세도 함부르크가 좋기 때문에 배팅한다면 함부르크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함부르크 승 추천드립니다. 다음 헤타페와 비아레알입니다. 헤타페는 작년에 그린우드 있었을 때 화력이 좋았어요. 제가 축구 20년 보면서 헤타페가 그렇게 뻥뻥 골 터뜨리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린우드 빠지고 지금 마요랄 부상 나오고 나니까 역시나 경기당 한 골을 못 넣고 있습니다. 23경기에서 18골 넣었어요. 얘들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에 헤타페가 2000년 중후반 때는 5위권 안에 들었어요. 헤타페가 5위권 6위권 막 했었는데 그 뒤에부터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했죠. 골이 안 나면서 계속해서 그냥 골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팀이다. 비아레알은 1월 말까지 12월 초까지 되게 좋았었는데 12월 초 중반부터 슬슬 시름시름 앓더니 최근까지 안 좋다가 직전 경기 때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경기가 나왔어요. 4대1로 무려 오랜만에 시원하게 이겼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얘들 전투력 비교해보면 120대 131, 131대 112 서로 엇갈리는데 비아레알이 지금 라리가 20개 팀 중에서 가장 운이 많이 따른 팀이었는데 최근에 운이 안 따랐다가 직전 경기 다시 운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감안해보면 내일 경기는 득점력에서 헤매는 헤타페보다는 비아레알 쪽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아레알 사이드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마르세유와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자, 마르세유는 감독 바뀌었어요. 그 챔피언스 리그 탈락하고 한 계단 차이로 탈락했죠. 그리고 그 직전 경기 PSG한테 5대0으로 졌죠. 마르세유랑 그 PSG는 얘들 전 세계에서 가장 험악한 더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 붙을 때 사람들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젊은 선수들이, 젊은 관중들이 그 축구 보러 갈 때 마르세유 요거 PSG 경기 간다고 하면 관중으로 집에서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엄청 험악해. 근데 그 경기에서 5대0으로 졌어. 5대0으로. 안 그래도 그 챔피언스 리그 무리뉴 매직에 잡혀가지고 탈락한 것 때문에 민심이 흉흉했는데, 이제 그 철천지 원수인 PSG한테 5대0으로 져버리니까 이제 뭐 감독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 감독이 작년까지는 괜찮은데 올 시즌에 좀 안 좋았습니다. 선수들이랑 불화도 있었고. 데제르비 예전에 브라이튼에 있었던 감독입니다. 그전에는 도네츠크에 있었고, 샤흐타르. 전략가인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아무래도 흑인이 많다 보니까 선수 장악에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러났고, 이제 물러가고 난 뒤에 첫 번째 경기입니다. 근데 마르세유 스쿼드 보면 공격진 빵빵해요. 그린우드 있고, 오바메양 있고, 구일이 있어요. 괜찮아. 다 한 칼씩 있는 선수. 특히 오바메양은 뭐 나이 좀 있지만 한 칼 있고, 그린우드 뭐 맨유에서 뛸 수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 때려서 그랬나? 지금 뭐 떠돌이면 돼 있고, 구일이도 나이도 젊은데 얘도 기회가 꾸준하게 주어지면은 한 2분 정도 할 수 있는 선수. 예전에 니스에 있었을 때 엄청 잘했어요. 살짝 지금 좀 실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실력이 있는 선수고, 그리고 뭐 미드레도 호이비에르랑 웨어 있고, 콘도그비아 있고, 팀버도 있고, 뭐 파바르 있고, 괜찮아요. 선수단 구성이. 뭐 스트라스부르도 되게 뭐 괜찮긴 한데 선수 뭐 네임밸류 면에서 확실히 마르세유가 좀 더 좋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수비 핵심인 두쿠레가 못 나와요. 스트라스부르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마르세유가 지금 뒤숭숭하지만 팀 분위기가, 감독이 뭐 사이가 좋았던 감독이 그만둔 게 아니라 정말 선수단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감독이 그만둔 거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르세유 승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와 아탈란타. 자, 이 경기도 재밌겠죠? 라치오와 아탈란타. 자, 라치오는 주중에 그 FA컵 1대1로 비겨서 체력적으로 빡세요. 3일도 채 못 쉬었습니다. 아탈란타 최근 분위기가 좋고, 요거 라치오가 역배고 아탈란타가 정배당인데 라치오 배당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탈란타는 올라가고 있고, 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라치오는 이제 뭐 공격의 핵심인 자칸이 못 나와. 이게 커요. 그 로마뇰리 못 나오고 수비진에서. 뭐 아탈란타도 케틀라레 못 나오는데 얘는 뭐 게임 메이커라기보다는 그냥 뭐 골 넣는 애라서 어중간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어서 뭐 스쿼드 면에서는 아탈란타가 좀 더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체력도 아탈란타가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라치오가 홈이긴 하지만 전투력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평균치는 아탈란타가 좀 더 앞서는 걸로 나오죠. 홈 원정은 뭐 라치오가 좀 더 앞서지만 이 경기는 뭐 아탈란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치오 승은 없어 보인다. 다음 넘어갈게요. 세비야와 알라베스. 세비야도 참 강팀이었는데 올 시즌에 리그별로 강팀들이 좀 많이 처져 있어. 토트넘은 뭐 강팀이라 볼 수 없지만 토트넘도 그렇고 피오렌티나도 그렇고 세비야도 그렇고, 그죠? 근데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세비야랑 알라베스. 일단 뭐 전투력은 세비야가 살짝 더 앞섭니다. 그리고 기세로 비교해봤을 때도 세비야가 알라베스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가 더 좋고 기세도 좀 더 좋다. 알라베스는 뭐 주축 선수 오토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비야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요 경기는 아마도 제 생각에 전형적인 햄무 아니면 무 경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가시기 바래요.
슈투트가르트와 켈른, 슈투트가르트와 켈른 독일 경기죠. 슈투트가르트는 직전 경기에 상파울리한테 1격을 맞았죠. 지금 얘들 지금 챔피언스리그 경쟁하고 있는데 이겨야 될 경기를 한 경기 드랍을 했어요. 분위기 좋았었는데 켈른은 직전 경기 라이프치히한테 2대1로 졌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뭐 비교해 보시면 지표는 슈투트가르트가 양 사이드로 앞서는데 최근 직전 경기만 비교해보고 하면은 쾰른이 살짝 앞서는 면도 있어. 그래서 이 경기를 슈투트가르트 단통으로 가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무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이제 빌라와 뉴캐슬 컵대회 FA컵이죠. 32강전이고 보시면 빌라 얘들 올 리그에서는 운이 많이 따랐어요. 승점을 15점이나 이득을 받고 뉴캐슬은 8점이나 손해를 봤습니다. 이 경기 양 팀 다 빠지는 선수가 좀 있어요. 특히 그 빌라는 일단 중원의 미드필더 조합이 이게 좀 짜질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 너무 좀 빡세. 맥긴이랑 카마라랑 틸레만스가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뭐 오나나, 바클리, 뭐 루이즈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호흡을 그렇게 많이 맞춘 조합은 아니지만 매 경기마다 살짝씩 불안은 해요. 하지만 직전 경기 1대0으로 이겼고 그 전의 경기도 지는 경기를 1대1로 비겼어요. 그래서 운이 조금 따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승점 이거는 감독의 역량인 것 같아. 질 경기를 비기고 비길 경기를 이기는 경기가 좀 있습니다. 뉴캐슬은 그에 반해서 최근에 분위기 좀 안 좋고 직전 경기는 다만 토트넘을 잡았어요. 근데 워낙 토트넘이 올 시즌에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실력이 좋니 감독의 용병술이 좋니 요거를 평가하기에 조금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기록적으로 뉴캐슬이 밀리는 게 없긴 하지만 기세적으로는 빌라가 좀 더 좋아 보이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이게 20패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간다면 이 경기는 언더 배당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뉴캐슬 또한 지금 미드필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마라기스랑 조엘린톤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특히 기마라기스는 진짜 뉴캐슬 경기력에 거의 제 생각에 한 30% 이상 차지한다고 봐요. 압박이면 압박, 패스는 패스 다 잘해. 조엘린톤도 못 나오죠. 그래서 중원 쪽에 조금 빡셈이 있습니다. 뉴캐슬이 빌라도 못 나오지만 그래서 양 팀 다 미드필더의 기동력이나 뭐 수비진 라인 보나 이게 조금 불안해서 그리고 빅 찬스가 많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미드필더에 공 찔러줄 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 배당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2점대가 넘어요. 2점대가 컵 대회기도 하고 요거 1대1 되면 마지막에 공격 안 해요. 서로 눈치 봅니다. 컵 대회는 토너먼트는 그죠? 그래서 언더 배당이 너무 낮길래 이거 언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어요. 자, 넘어갈게요. 릴과 브레스트입니다. 릴 브레스트와 이 경기 뭐 지표는 릴이 많이 앞서죠. 릴이 많이 앞서는데 릴이 배당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릴도 이번 경기에 빠지는 선수가 많아. 만디랑 은구이 빠지면 얘들 센터백 자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들 센터백을 보면 은벤바랑 베르동크, 알렉산드로 셋 중에 2명이 볼 것 같아요. 베르동크 얘는 그 인도네시아 대표예요. 호전이라서. 그래서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좀 뛰어난 선수는 아니고 은벤바도 올 시즌에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았고 알렉산드로도 많이 안 뛰었고 아마 센터백 조합에서 실수가 나온다면 브레스토아보다는 릴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축구에서 일단 그 센터백 조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이 수비형 미드필더고. 그래서 이 경기
센터백이 없다면, 바뀐다면 브레이스 투어 사이드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표가 릴이 좀 앞서고 있지만 릴 정배로 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릴 갈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컵 대회 단판전이라고요? 단판전이라도 전 저 경기 단판전이니까 90분 되면은 85분 되면은 서로 무리 안 해요. 연장을 보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메트님. 그래서 언더가 훨씬 더 저는 땡겨요. 이 경기는. 자, 이제 인테르랑 유벤투스 보겠습니다. 자, 인테르는 올 시즌 뭐 질 경기 지고 있는데 4패나 했는데 승점이 2등이랑 5점이나 차이 납니다. 2등은 1패밖에 안 했어. AC 밀란. 근데 5점이나 지고 있어. 인테르 4패가 있는데. 문제는 밀란은 무승부를 8개나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승점이 좀 뒤지고 있는 거예요. 유벤투스도 뭐 옳지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다. 그죠? 그런데 얘들 유벤투스가 인테르 원정 와가지고 항상 잘 싸워요. 얘들 9번인가 지금 보니까 9번 와서 유벤투스가 인테르 원정 9번에서 3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테르로 가기가 조금 애매해. 레이팅도 큰 차이가 안 나. 그죠? 아마 유벤투스야 뭐 영혼의 템백 할 거잖아. 이 경기에서 버티다 대가리 한 방 딱 찍어가지고 승리하는 경기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 경기는 저는 뭐 인테르 일반 승강이 좀 애매합니다. 간다면 뭐 유벤투스 역배나 프렌 쪽으로 가고 싶어요. 다음 레알과 소시에다드 경기입니다. 자, 레알 지금 승점 1점 차로 2등이죠. 바르셀로나한테. 레알은 이 선수들이 팀보다 너무 앞서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연도가 있어요. 올 시즌 우승할까요? 저는 우승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경기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최근에 소시에다드 경기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정말 좋아요. 최근 소시에다드 경기 보면은 정말 괜찮습니다. 소시에다드 경기 직전 경기도 그랬었고 아마 레알 마드리드도 오늘 소시에다드 상대로 그렇게 쉬운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겨도 한 골 차로 이길 것 같은. 그래서 이 경기는 2프렘 정도는 소시에다드가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죠? 실제로 뭐 소시에다드가 레알 원정에서 간간히 이길 때가 좀 있습니다. 비기거나. 그래서 이 경기도 레알 일반승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세요. 다음 리버풀과 브라이턴. 자, 이거 컵 대회인데 브라이턴이 옛날에 브라이턴이 아니에요. 옛날에 진짜 다이나믹하게 그냥 역습 때리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결정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 아무래도 얘들 조금 잘한다 싶으면 선수를 다 팔아치워버리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어도 요즘에 말라가고 있어요. 화수분이 계속 나오지가 않아. 최근에는 아직도 미토마가 하고 있으니까. 그죠? 단적인 예입니다. 미토마가 안 팔려가고 아직도 그 자리 왼쪽 공격수 자리에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새로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브라이턴도. 그래서 좀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리버풀이 최근에 뭐 좀 안 좋긴 하지만 리그에서도 그래도 홈이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리버풀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레이팅도 리버풀이 좀 더 앞서기도 하고. 그죠? 리버풀 승 볼게요. 파리와 랑스입니다. 자, 파리 올 시즌 승격해가지고 생각외로 좀 헤매고 있죠. 하지만 근데 강등권이랑 15인데 강등권 16이거든요. 16이랑 승점이 8점이나 차이나. 좀 널널해요. 좀 널널하기 때문에 뭐 경기력 자체가 뭐 긴장을 하거나 그런 경기력은 아닙니다. 최근에 근데 랑스가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얘들이 공식전 10연승 하고 난 뒤에 한 번 졌다가 다시 또 3연승 중입니다. 다 때리 부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 좋아요, 분위기가. 근데 이 경기는 뭐 레이팅상은 랑스가 조금 더 앞서긴 하지만 홈에서 파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다만 기대상으로는 랑스가 너무 무섭고 마음은 랑스긴 한데 파리도 한 칼이 있어서 랑스로 탁
찍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랑스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 봤습니다. 자, 질문이 드십니까? 피스님 150개 이렇게 쏘셨네. 그럼 주말 내일 밤에 축구까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승무패 오늘 있잖아요. 한번 이열된 거. 그 표 사신 분들 중에 내일 승무패 거 내용까지 받아보시고 있으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이거 쪽지 주시거나 여기 남기세요. 제가 내일 승무패 제가 배팅하면서 조금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까지 보내드릴 수 있어요. 미리 표 사신 분들 중에서는. 아시겠죠? 승무패 내일 경기가 8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만 8경기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좀 잘라야 돼서 봅시다.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쪽지를 남기든지 옆에 글로 남기시고. 자, 질문 되십니까? 오늘 달려봅시다. 오늘 6시3입니다. 6시3 6경기 돌렸어요. 6경기 돌렸고 최소 4경기 한번 가봅시다. 4경기 홈이요? 홈은 아까 설명했잖아. 요거는 지금 보시면 일단 피오렌티나가 지금 강등권이죠. 근데 언젠가 올라올 팀인데 오늘 경기는 조금 빡셀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GP에서 많이 뒤지고 홈도 최근에 주중에 경기가 있긴 했지만 홈에서 한번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고 피오렌티나가 직전 경기 극장골로 승리를 놓쳤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올 시즌에 결정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승점 드랍이 마이너스 17점입니다. 이번 경기는 뭐 코모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코모 사이드로 봐야 되고 뭐 소액으로 혹시 모를 무승부 정도는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피오렌티나 승은 안 보입니다. 이 경기는. 또 있습니까? 자, 이 20명 되면 제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20명 되면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역배로 하나 내가 불러줄게요. 좋아요 20명 되면 역배로 내가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18명이네. 2명만 더 하면 제가 역배로 하나 불러줄게요. 두 명만 더 하면 역배 부르겠습니다. 보자. 2명 더 하면 역배 하나 불러줄게요. 자, 2명. 63요. 그거 제 유튜브에 1월 28일자 동영상 한번 살펴보세요. 유튜브에 그 6경기를 3경기씩 묶어서 가는 거예요. 그거 배트맨에서 세팅해 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가시면 됩니다. 6경기를 대상 경기 6경기를 3개씩 묶어서 가시면 돼요.
총 20가지 경우에서 나올 겁니다. 각 베팅 금액은 5%씩 본인이 가는 금액에. 아시겠죠? 5%씩 20개 하면 100% 되겠죠? 만약에 본인이 한 번에 10만원 간다 그러면 뭐 5천원씩 가시면 되고, 20만원씩 간다 그러면은 만원씩 가시면 되고.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추천 2명만 더 하면 제가 괜찮아 보이는 역배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2명 없나 보네. 유튜브에 제가 글을 좀 올릴게요.